디지털. 사람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그 단어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이 부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실체를 이해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대비를 앞으로 벌어질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달라진 세상 어떻게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짚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디지털 기술 그리고 미래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의 변화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실 겁니다. 자, 우리가 무수하게 지금 미디어에서 접하고 있는 그림이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 제일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과거의 산업혁명 어떤 기원을 가졌는지 역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이걸 지금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는 견제는 그래요. 과거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게 1차, 2차, 3차를 어떻게 나눴냐와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는 팔다리가 자동화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팔다리가 하는 일이 자동화되는 게 1, 2, 3차의 산업혁명이었다고 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회현상은 머리가 바뀐다는, 머리가 자동화되는, 사람 대신 기계가 머리를 사용하고 사람은 머리를 쓰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4.0 이런 단어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 또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굳이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핵심은 디지털로 간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은 이제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결국 핵심은 머리를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존, 지금 여기 청소기처럼 생긴 이 로봇, 키바라고 불리는 이름의 이 로봇가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릅니다. 이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은 그다지 신기한 부분이 아닌데 문제는 수천 대의 로봇가 이 청소기처럼 생긴 로봇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자기 목적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적의 경로로 알아서 이제 배치가 되고 알아서 운행을 하는 거죠. 이런 로봇은 아마존에서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16년도에 4만 5천 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가 사람의 몇 몫을 할 이런 로봇들이 지금 4만 5천 대씩 생겨난 거고 이 4만 5천 대가 움직이는 모든 기록들은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로 남고 이 통제 자체도 디지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매년 15,000대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게 점점 더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사례가 아마존고, 그래서 계산대도 계산원도 필요 없는 거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만 있고 물건을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물건 담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손님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데이터로 남는 거죠. 디지털 데이터로.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손님들의 구매 패턴, 그 다음에 상품이 가진 특성,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드론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것도 이제 나온 지 꽤 된 얘기입니다. 자, 유통업조차도 물건을 가게에서 파는 것조차도 이렇게 크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보다 또 인더스트리 4.0, 산업 4.0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졌던 게 바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여긴 지금 로봇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자동화를 적용을 한 거죠. 물론 빠르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대량 노동, 거기다가 맞춤형의 고품질,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 규모가 이 스피드 팩토리 독일에 생산하고 있는 규모가 6,000명 정도, 뭐 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존의 방식이라면 운영을 해야 되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규모의 공장에 사람이 실제로 필요한 정도가, 물론 이제 100%의 노동을 다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 한 3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뭐 지금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투입한 인력들 외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일을 사람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뭐 물론 이제 기계가 노동력은 더 크고 강한 노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사람의 머리조차도 사람들의 업무에서, 그리고 또 생산을 하고 기업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별로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지금 조금씩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대목은 과연 언제냐는 타이밍의 문제죠. 만일 이게 이제 한 100년이나 50년쯤 남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당장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보시는 자료는 2015년도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아무도 기술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대체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까지의 변화가 일어날 거냐를 요약해서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약사를 대신하는 로봇 등장하는 시점은 2025년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래서 86% 정도는 그 수준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고 있는 지구상의 인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90% 정도는 인터넷 접속되는 시점이 2025년 정도가 될 것이다. 78% 정도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에 신호등이 전혀 없는 도시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가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기계가, 그러니까 뭐 기계라고 얘기해도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겠죠. 이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이사회에 이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가 바로 우리한테 바로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2025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 안에 와 있는 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미래가 아주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 1976년도에 발간된 책에 등장하는 사파인데, 뭐 하는 얘기는 그거죠. 이 로봇이 사람한테 너 못 들었니? 이미 산업혁명은 끝났고 넌 필요 없고 우리가 이겨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 이런 얘기죠. 자, 이 황당해 보이는 그림이 이게 지금 1976년도의 미래를, 암울한 미래를 그렸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모든 혁명에서, 우리는 4차 혁명이라는 얘기를 쉽게 쓰는데, 모든 혁명에서는 결국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 거고요. 혁명은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는 그 다음 스테이지를 지배하게 되겠죠. 과연 누가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할 거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지에 누가 승자가 될 건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밝은 측면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술 혁신이 노동시간을 줄여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덜 일하면 덜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대신에 하기 싫은 일들, 소위 3D 잡이라고 하죠.
덜티한 잡, 그 다음에 뭐 레이버 인텐시브한 잡, 이런 잡들을 피곤한 종류의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을, 그 다음에 위험한 일들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지능적인 로봇들이 대신해 줄 것이다. 삶은 여유로워질 거고 더욱 편리해지고 사람은 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 행복한 미래를 보는 그 한쪽 측면에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반쪽을 보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왜? 사람보다 기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거든.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면 힘은 훨씬 더 세고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없는 기계가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계의 주인인 사람하고 기계 밑에서 또는 기계한테 일자리를 빼앗긴 다른 사람들, 이 두 가지 형태로 극단적으로 계층이 나눠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능적인 기계를,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생존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자동화된 기계에 의한 감시, 통제가 극단적으로 심해질 거라고 보는 암울함을 들여다보는 쪽이 또 한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어느 쪽이 맞는 예측일까요? 미래는 과연 브라이트 사이드입니까? 아니면 다크 사이드입니까? 둘 다 있을 것 같죠?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더 크냐는 건데, 그리고 또 누구한테는 브라이트 사이드, 누구한테는 다크 사이드일 거예요. 국가의 차이, 그 다음 계층의 차이, 자본력의 차이에 따라서 브라이트 사이드를 즐기는 사람과 다크 사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즐길 리 없겠죠. 나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문직이라고 지금까지 해서 소위 좀 윤택한 삶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는데 그 직업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데서도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굳이 마주대하기 싫으니까 굳이 이걸 뭐 적극적으로 꺼내서 논의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 하나 있어요. 아주 뛰어나게 수술도 잘하시고 엄청난 전문 의사입니다. 이 분야 최고의 속학이라고 치자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있는 일들을 해체해서 부분을 들여다보면 부분의 상당 부분의 일들은 기계가 대체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계가 완벽하거나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그런 상태까지는 가까운 미래는 아니라고 본다면 일부는 기계가, 일부는 협동으로, 나머지는 사람이 일부를 이런 형태로 아주 작은 모듈 단위로는 기계가 대신해가는 형태로 결국 준 전문가가 대신하거나 또는 기계가 대신한 형태로 전문가의 일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질 거다. 결국 일이 재구성되고 직업의 내용이나 이름이 변경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요. 기계가 사람의 일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형태로 미래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래에도 전문가는 필요하겠지만 그 전문가는 매우 소수가 필요하고 그 소수는 매우 특화된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의 재구성은 계속 일어날 거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일어날 거고 그 재구성된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전문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유연성까지 적응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겨우 생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뭐 전 세계적인 경향이니까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따른 앞으로에 대한 대비 모두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2013년도에 내놨던 이거는 대체 불가능하다 하고 직업군을 리스트업 해놓은 걸 보면 아예 대체 불가능한 종류의 작업이 있다. 영암독, 작가, 코미디언, 도예가 또는 스시장인 같은 이게 이제 감정이 중요한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아주 성공적인 뛰어난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체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계로 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또 재밌는 종목이 하나 뭐냐면 자동화가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자동화가 금지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죠. 프로야구 선수보다 훨씬 더 멀리 홈런을 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거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100배도 더 세게 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종목 자체가 자동화를 안 시키기로 정해놓고 사람이 하는 걸 구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화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종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된다, 디지털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종류의 일부 작업들. 그래서 로봇을 고치는 사람들,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이쪽도 무제한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로봇을 디자인하는 일 자체도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점 더 많이 쉬워질 거기 때문에 또 무조건 사람을 원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아서 의사, 간호사, 미용사 이런 것들 해주기를 원하죠. 개 키운다? 개를 로봇한테 맡기려면 10,000원. 그러니까 개 머리털 깎아주는데 로봇한테 맡기는 데는 10,000원. 그 다음에 사람한테 깎이는 데는 50,000원. 50,000원 내고 갈 사람들이 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문제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할 일이 없는 다수라는 부분이 남을 거라는 겁니다. 왜? 분명히 기계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기계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할 거냐? 어떤 일을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정도의 최소한의 소득은 제공을 해주자. 이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유지되지 못할 거니까. 문제는 그 최소한의 소득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노동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런 기초소득이 제공된다고 해서 사람이 포기하고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머리 아프고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발전을 늦추자. 발전 중지시키거나 극단적으로 아니면 발전을 늦추자. 그러면 위험한 미래, 불안한 미래는 더 천천히 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즐기자. 자, 이게 이제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약속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지켜준다면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로 나눠져 있죠. 각종의 이해단체가,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약속을 혼자만 먼저 깨려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현실성이 그다지 없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부정적인 면들을 제껴놓고 그럼 당장 지금부터 몇 년 안 남은 사이에 미래가 오고 변해 간다고 쳤을 때는 뭘 준비할 거냐? 그것만 생각을 해본다면 자, 모두가 이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자신만의 능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개발하라. 세상이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는 능력, 창의력,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를 외우거나 뭐 따라하는 걸 잘하는 건 필요 없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능력,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드니까. 창의성, 문제 해결력, 상상력, 계속 이 얘기만 하게 됩니다. 왜?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될 거기 때문에 그 기술에다가 상상력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더 사회에서 창출할 수 있을 거고 그 사람들만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할 기회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을 하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최신 기술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인 거죠. 결국 학습이 학습 능력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고, 이거는 한번 배워서 박사학위를 한번 받았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평생 새로운 기술을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도 살아남은 소수들 사이에서는 또 집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덕성, 그 다음에 신뢰, 이 부분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가올 디지털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은 아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불안감만 가지기보다는 아주 차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